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네. 대한이 소원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이맘때쯤 꼭 나오는 속담인데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맵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절기상 이때가 가장 추운 편이라고 해요. 네, 작은 추위라고는 하지만 이때가 실제로는 가장 춥다는 얘기인데 네. 자, 소환과 관련해서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이게 맹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떤 역경도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뜻인데 네. 또 비슷한 느낌으로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어. 속담이 있겠죠. 그러게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1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7%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단절됐던 동해선 철도가 다시 연결됩니다. 고성 제진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올해 12년 임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원 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현안 사업 마무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제군 북면에 원통체육문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접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끊겼던 동해 북부선 철도가 드디어 다시 연결됩니다. 5일 고성 제진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데요. 열차를 타고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 향하는 꿈을 이루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문재인 대통령이 제진역 철로에 들어섭니다.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며 뜻깊은 행사를 축하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끊어졌던 동해 북부선 철로가 55년 만에 다시 연결됩니다. 동해 북부선은 북강원도 안변군에서 남쪽 양양군을 잇는 종단철도로 지난 1937년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운행이 중단된 뒤 지난 1967년에는 아예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동해 북부선은 강릉역에서 출발해 양양과 속초를 거쳐 고성 제진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길이는 112km로 사업비 2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측은 제진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철도를 건설하고 제진역을 완공하였습니다. 북측은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철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금강산에서 제진까지 열차 시험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준공 목표 시기는 5년 뒤인 2027년. 동해 북부선이 개통되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고속열차인 KTX 이음이 주중 12회, 주말 15회 운행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는 주문진과 양양, 속초, 간성 등 6개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강릉역과 제진역은 기존 역을 개량합니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안 철도망 완성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제진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입니다. 이제 강릉 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동해선은 경제철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남부선이 개통했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 중부선은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강릉, 고성으로 이어지는 환동의 통합 철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해 북부선 개통식이 열리기 3시간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해 행사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24명과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위중증 환자는 24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57.1%를 기록 중입니다. 또 전체 도민 중 42.9%가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5일 선별진료소를 전면 재배치하고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근무 인력을 12명 이상을 추가 투입해 검사 가능 인원을 현재 하루 3,000명에서 6,000명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임시로 운영되던 유천 선별검사소를 오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17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보건지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인제군 남면과 기린면, 서화면과 상남면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 보건지소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신 접종 확인 스티커를 발급해 스마트 기기 이용 어려움으로 인한 백신 패스 증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의 93.9%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1,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성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전체 인구는 37%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권리 침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상당수 나라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심지어는 복권을 주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올해 12년 임기의 마침표를 찍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현안 사업 마무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신년을 맞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올해 제1역점시책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원주 사랑카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는 준비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주 야간 코스 개통에 이어 관광지 조성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카를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앙선 폐선을 활용한 반고 근대지구 관광열차를 상반기 준공하고 치악산 바람길 숲은 연말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관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원주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시장은 국비로 추진되는 대규모 현안 사업 마무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주 원주 수도권 복선철도가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관설동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캠프롱 옛 미군기지 부지에 건립이 확정된 시립미술관은 내년 말, 국립전문과학관은 2024년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육군 1군수 지원 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원주 교도소는 오는 2025년까지 이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천 댐도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실시 설계 중인 학성 저류지 조성 사업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홍수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다음 시정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제군 북면에 수영장과 영화관을 갖춘 원통체육문화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정부 생활 SOC 시설로 전국에서 처음 지어진 건데요. 네, 이달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지역의 상징적인 시설로 주민과 군 장병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최전방 지역으로 꼽히는 인제군 북면에 원통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외관의 현대식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 4,3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부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돼 2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건물 왼쪽에는 실내 수영장이 들어섰는데 일반 수영장과 다이빙용 수영장을 갖췄습니다. 건물 중앙에는 영화관이, 오른쪽에는 다목적 공간과 돌봄센터가 각각 배치됐습니다. 지역 내 복합시설이 없는 인제군 북면과 서화면 인근에 원통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야외 18,000제곱미터 부지에는 어린이 물놀이 공간과 파크 골프공원, 인공 암벽장이 조성됩니다. 최전방 지역인 북면과 서화면 인구는 인제 전체의 30%가량. 여기에 군부대가 밀집돼 있지만 마땅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여건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복합 공간이 들어서 주민과 군 장병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화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갖고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기쁘고. 인제군은 센터 체육시설을 활용해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직영버스 노선을 늘리고 1,000원 요금 택시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체육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정규의식 여건의 개선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 조성이 기존보다 활발하게.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된 원통 체육문화센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를 도민 모두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석연 원주시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청 이전 공론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의 균형 발전과 공평한 편리를 위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도청 이전 추진 절차를 모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 인구가 36만 1,065명을 기록해 지난 2007년 30만 명을 넘은 지 14년 만에 6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증가 요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 조성 등에 따라 전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지난 2019년 이후 2년 연속 5천 명 넘게 늘었던 인구 증가폭은 지난해 3천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별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우수 변호사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에서 시상식을 열고 정의,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21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 춘천시 마을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6년간 2천여 건의 국선 변호 사건을 수행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잊지 않고 법률적으로 소외된 국민의 조력자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강원도 내 4대 사액서원 중 최초로 추진되는 원주 칠봉서원 복원사업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사액서원은 조선시대 유림들이 사적으로 조성한 서원 가운데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서원으로 그중 칠봉서원은 원주 원시, 중시조, 원천석 선생 등 4명의 선현을 모신 곳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